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명상하고 우리 몸의 뇌파 또 호르몬 분비 관계, 그러면서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지 그 관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선정수행 영상을 찍으면서 집중을 하고 정신 통일을 하고 잡념이 쉬어졌을 때 우리 몸이 평소보다는 상당히 편안하고 쾌적하고 에너지가 충만하고 그렇기에 분명히 명상하기 전의 상태하고 명상이 깊어짐, 선정이 깊어짐, 혹은 참선, 비파사나 이 수행이 아주 깊어졌을 때 그 내면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냥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상태가 아주 편안하다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늘 머리가 아픈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늘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허리가 아픈 사람은 늘 자기 마음에는 디스크라는 그게 늘 통증이나 느낌으로나 아니면 마음적으로 아이고 이 허리병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정수행, 참선, 비파사나 물론 다른 수행법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잘 되었다면 몸과 마음이 아주 쾌적하고요. 진짜 잘 되었다면 몸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참 잘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명상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인체에 어떤 변화가 오는 그 기전이라 할까요? 그 중간에 매개적인 뭐가 있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정수행 찍으면서 그 말미에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 그 내내혁명, 지금 요거는 출판사가 바뀌었고요. 저도 새로 이제 한 권 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 30년 더 됐죠. 그때는 1, 2, 3권까지 있었고요. 뭐 저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 한 권으로 축약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영상 말미에 과거의 책을 보고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용을 이제 책을 소개도 하면서 언급을 이제 했었는데 영상을 다 찍고 나니까
이 그래도 출판사에 그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그 전화를 이제 하니까 새로운 출판사 얘기를 하면서 그래가 이제 그 지금 중앙생활사 여기 출판사로부터 방송을 할 때의 그 지침을 안내받고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아마도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볼 때 참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이제 선정 수행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첨부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더 교감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전제를 좀 붙이고 싶은 거는 제 개인적인 성향이 책을 누구한테 좀처럼 이렇게 소개를 잘 못해 주는 성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책이라는 것이 다 맞더라도 거기에 뭐 한두 군데가 또 제 생각하고 영 다르면은 거기에 이제 마음이 걸려서 그래서 책을 함부로 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명상을 했을 때 인체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느냐, 그래서 명상이 깊어졌을 때, 명상이 잘 되었을 때 우리 뇌에는 알파파가 발생이 되고요. 그 알파파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몸에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한 거니까 이건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객관적이라서 적어도 그 명상하고 뇌파하고 인체 호르몬 분비 관계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도 그 견해가 짧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책을 사 보시더라도 여러분의 그 지혜에 맞게 이렇게 판별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해서 명상, 뇌파, 인체에 분비되는 호르몬,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책 내용들도 읽고, 제가 중간에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책의 저자분은 일본 사람인데요. 하루야마 시게오. 6살 때부터 동양 의술을 전수받고 8살 때 침술 사범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1966년에 도쿄대 의학부를 졸업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접목한 치료와 건강지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서문인데, 내내 엔도르핀을 활용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제 저자분이 직접 이렇게 쓰신 내용인데, 이제 내내에 모르핀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이제 얘기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실제로 뇌에는 모르핀은 이제 마약이죠, 그죠? 실제로 뇌에는 모르핀보다 100배 정도 강력한 작용을 하는 마약이 존재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 물질을 뇌 속에 존재하는 뇌인성 모르핀이라는 의미로 줄여서 엔도르핀이라고 부른다. 이 내내 엔도르핀 이 책의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분자 생리학 분야에서는 기공이나 명상이 호르몬 물질을 원활하게 분비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렇듯 현대의학에서도 동양의학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출판된 지가 30 몇 년 정도 돼서 30년 훌쩍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전부터도 벌써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병에 걸린 환자만 마주했다면 이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하여 병에 걸리기 전 이른바 미병의 단계에서 미병이라는 것은 아닐 미자 아직 병의 단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미병의 단계에서 예방에 힘써 건강과 장수를 이루게 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행위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궁극적으로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의료행위를 하고자 한다. 그럼 제가 계속 읽을게요. 본래 인간의 몸에는 모든 질환에 대한 방어기제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면 암이나 심장병, 뇌혈관 질환 등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 방어기제가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소 생활 방식과 식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식생활을 하면서 호르몬이나 면역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면 약과 같은 인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내내 엔돌핀을 잘 활용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그 근거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는 그 방어 기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 동양의학에 미병이라는 말이 있다. 병에 걸리기 일보 직전인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 사람을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동양의학의 목표이다. 또한 우리 병원의 목표이기도 하다. 요즘의 병원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진료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사례를 이제 들면서 그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계속 읽을게요. 우리 병원을 찾은 환자 중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28세 예비신랑이 있었다.
그는 103kg의 고도 비만이었다. 예비 신부로부터 당장 살을 빼라는 재촉을 받고 다이어트 목적으로 우리 병원에 입원한 것이었다. 그래서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그는 입원한 지 40일 만에 15kg을 줄여 80kg대의 체중으로 퇴원했다. 예비 신랑과 신부는 날씬해졌다며 크게 기뻐했다. 다이어트에 성공했으니 정말 축하할 일이다. 그런데 본인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실은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도 비만 탓에 무척 위험한 예비 환자 상태였다. 간 기능이 약화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으며 중성지방도 너무 많았다. 병명을 붙이자면 간염, 만성췌장염,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 등 얼마든지 붙일 수 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입원한 사이에 전부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본인은 자신이 그렇게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도 그것이 개선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신이 나서 퇴원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의료 행위의 모습이다. 미병 상태인 사람을 병에 걸리지 않은 정상인 상태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우리 병원에서는 예비 신랑을 어떻게 치료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식사와 운동, 명상이라는 세 가지 치료 방식이었다. 그런 것 같아요. 병이 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방 차원에서는 제대로만 잘하면은 빨리 이렇게 그 회복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병명을 진단을 받으면은 이 마음이 좀 복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진단을 받기 이전에 미리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치료 사례를 여기 이제 여러 분의 어떤 치료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한 분의 치료 사례만 더 언급할게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남성 64세 분은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을 처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먹는 약으로 대체했고 지금은 둘 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 남성의 치료 방법도 앞서 말한 세 가지 방식이다. 세 가지 방식은 식사, 운동, 명상이죠. 사실 이런 개선 사례에는 공통된 비밀이 하나 있다. 바로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한 내내 엔도르핀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내 엔도르핀의 존재는 예전부터 알려졌지만 진통 효과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인식되어 오랜 시간 무시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 엄청난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간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호르몬의 일종인데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자연계에 있는 독 중에서 뱀의 독 다음으로 독성이 강하다고 한다. 물론 뇌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미량이다. 하지만 항상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독으로 인해 병에 걸리고 노화가 진행되어 수명이 단축된다. 우리 병원에 온 환자들의 경우만 살펴봐도 모든 병에는 노르아드레날린이 관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편으로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도 있다. 이 호르몬은 내내 엔도르핀 중 가장 효과적인 물질이다. 이 두 물질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불쾌감을 느끼면 내내에 독성이 있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반대로 기분이 좋아지면 베타 엔도르핀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 베타 엔도르핀이 나오는 거에도 유리하고, 또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화를 내거나 그 남을 미워하거나 불쾌한 기분으로 지내면은 좋지 않은 이제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얘기가 이 뒷부분에 이제 그렇게 돼 있네요. 우리가 이제 화를 내게 되면은 그때 분비되는 독이 뱀독 다음으로 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실제 진짜 이렇게 화를 이렇게 내면은, 화내고 나면은 뭐 몸이 완전히 쓰나미가 왔다 간 것처럼, 그죠? 심신이 그러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내내 엔돌핀하고 그 뇌파하고의 이제 관계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네요. 내내 엔돌핀에 대해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뇌파와의 관계이다. 내내 엔돌핀이 나올 때는 반드시 뇌에서 알파파의 뇌파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내내 엔돌핀이 알파파가 이렇게 발생되었을 때 내내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계속 읽겠습니다. 베타파가 나올 때는 베타 엔도르핀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알파파 방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상이다. 그러므로 명상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알파파를 자유롭게 방출할 수 있다. 알파파가 나오는 것은 뇌내에 베타 엔도르핀 등 쾌감 물질을 분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서두에 선정이 깊고 위파사나 참선 수행이 깊을 때 명상하기 전의 상태하고 그 명상 수행이 깊어졌을 때 심신이 너무도 큰 차이가 난다는 거, 그 몸 안에서 어떤 기전으로 이렇게까지 몸이 이렇게 안락한가, 그야말로 뭐 여한이 없는 그런 어떤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몸이 건강해져야 되겠다는 욕구나, 평소에 어떤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그 욕망들 있잖아요. 그러한 욕망들을 낼 마음조차 사라져버리고, 왜냐하면 그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또 제가 이제 명상이라는 말 하나만으로는 이제 이렇게 통일을 할게요.
거기에 이제 위파사나나 참선이나 여타의 어떤 수행법들 뭉뚱그려서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이 깊어지면은 그 각 잡고 앉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명상이라는 것이 자기 틀을 잡고 고요히 앉아서 해야 잘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차츰 이제 그 수행에 깊어지고 그 감성에 의해서 그 일상생활을 이제 하는 가운데 그냥 무심히 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많이 길어집니다. 또 깊어지고요. 깊어진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일상생활의 어떤 그 현상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는 실시간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 현상이 그 아무리 많아도 현상을 응대는 하되 그 현상에 빠지는 게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정으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선정이 수행이 깊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더 나아가서 그 우리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 진실상을 또 더 이제 그 깊이 통찰을 하게 되면은 무아, 공성 깊이 통찰하면은 또 일상생활 하면서 속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응대가 되고 그냥 이렇게 어느 거에도 이렇게 거기에 천착이라 하죠. 거기에 마음이 달라붙어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과거보다는 현저히 천착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나 그 신부 수녀님, 목사님들 또 일반 제가 수행자들 중에 그 수행이 많이 깊은 사람들은 그 생활 중에 늘 이러한 알파파 상태, 또 몸에 이러한 내내 엔돌핀이 분비되는 어떤 그 쾌적한 상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진실로 수행을 했다면요. 알파파 방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상이다. 그러므로 명상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알파파를 자유롭게 방출할 수 있다. 알파파가 나오는 것은 내내의 베타, 엔돌핀 등 쾌감 물질을 분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파가 나오는 명상법이라는 주제네요. 여기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우리 병원의 치료법을 보면 명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사실은 명상이야말로 동양의학의 중심 사상이며 명상을 할 수 있으면 뇌내 엔도르핀과 알파파, 근육, 혈관 등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명상의 효력은 이렇게 엄청나다. 그렇다면 명상이란 무엇일까? 지금까지 한 설명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세간에서는 선이나 참선이란 말입니다. 선이나 요가 등에서 수행하는 명상법을 진정한 명상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하지만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명상이란 그렇게 틀에 박힌 것이 아니며 머릿속을 깨끗이 비우는 등의 어려운 행위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제 명상에 대한 정의를 광범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떠올리는 것도 명상이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손자의 얼굴을 떠올리거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명상의 일종이다. 가슴에 사무치게 감격한 일을 떠올리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음악이나 그림 등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명상이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나 새가 기저귀는 소리,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 바람 소리, 어떤 이에게는 공항이나 항구의 소음도 명상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알파파를 나오게 하는 모든 것은 명상의 재료이다. 이렇게 강범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일이다, 이거는 휴식이다, 이거는 수행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지 않습니까? 가령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면은 그러한 생각조차도 알아차림해서 그 현상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또 참선을 한다면은 이거는 일이라고 구분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의문을 낸단 말입니다. 그 의문을 낼 뿐이지 이것이 일이다, 이거는 휴식이다, 이거는 수행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는 그 행위 가운데 늘 알아차림이 이렇게 무르익어 있다면은 알아차림하는 건 위파사나 관법이고요. 또 설거지할 때 이 설거지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또 뭐 그릇하고 수세미가 이렇게 세제에 뭉쳐서 이렇게 닦으면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 느낌이 일어나는 순간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이것을 아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설거지 하는 건 일이라 하고 우리 안에서 규정을 지어갖고 이거는 빨리 끝내고 내가 좋아하고 뭐 내가 좋아하는 수행을 해야 되고 이런 차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그 자체가 그냥 수행이 돼버리는, 또 더 뭐 수행이 깊은 사람은 그런 이제 그러한 그런 것도 필요 없지요. 그냥 할 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일을 생각한다, 즐거운 일을 생각한다, 좋은 대상을 생각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일상생활 가운데 수행 시스템이 내 안에서 딱 그 정착이 되어 있으면은 훌륭한 삶이죠. 그래서 내가 알파파를 또 내내 호르몬을 분비를 좋게 이거 붙들고 있으면 하면 지 짜는 거잖아요. 참으로 자연의 어떤 섭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그냥 이러한 기전은 과학적, 의학적으로 이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묵묵히 수행해 나가시면은 이런 게 저절로 그냥 따라오는 거지요. 또 그래야 되고요. 뭐 쫓아가서 얻으려 하면은 이 세상에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뇌파를 알파파로 만드는 것이다. 알파파가 많아지면 뇌내 엔도르핀이 나온다. 인간의 몸은 무척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몸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다. 약이 필요할 때는 체내의 제약 공장에서 필요한 양이 정확하게 공급되고 몸을 올바른 방식으로 움직이면 어지간해서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동양의학은 본래 인간이 지닌 능력을 충분히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스스로 그런 능력을 살리지 못할 때는 지압이나 명상, 호흡법이라는 기술을 활용해 그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기본이다. 불교에서는 선농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이라는 참선이죠, 그죠? 선과 농사 짓는 거. 그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일이라는 것을 농사에 비유한 거겠죠. 요즘처럼 첨단의 산업시대 같으면은 또 다른 말이 나오겠지만 거기에다 이제 농경이라는 것이 그 선농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먹고 살고 일하고 이 얘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해서 마음 공부를 해서 결국은 뭐 이상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하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 거기에 나라는 상없이. 그래서 실제 스님들 중에 도를 깨우치고 났어도 그냥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는 스님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스님은 종일 불사라는 건 이제 절을 짓고 그런 일이죠. 그래서 도가 멀리 저 높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먹고 살고 여기에 있고 이것과 온통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도지요. 그래서 이러한 뇌파, 호르몬, 이거는 이제 과학적, 의학적인 검증 차원이고, 그래서 묵묵히 자기 지금 그 마음의 그 공부 정도에 따라서 묵묵히 일상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때그때 깨어있게 공부가 되는, 그래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휴식하는 것도 그 하나의 근원이 하는 거고, 일하는 것도 그 하나의 근원이. 우리가 모든 하는 모든 행위가
그거 하나가 하지 거기에 휴식하는 나가 따로 있고 일하는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그거를 이렇게 스케치 이렇게 구분해 놔놓고 그 구분해 놨는 그거에 내가 스스로 딱 들어가 갖고 족쇄를 쳐 갖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또 휴식하는 데 있어서도 이 휴식이 길었으면 좋겠다. 실제 길면은 또 뭐 지루하잖아요, 그죠? 이제 스스로가 그 분별해 놓는 거에 그 족쇄를 차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또 우리가 명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알아놓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또 제가 더 기회를 만들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